안녕하세요. 사랑방 시간입니다. 네, 택림 씨. 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적에 아주 거기에 푹 파묻혀서 네. 정열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내가 안 해도 그런 사람을 보면 나 거징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기분? 예, 그럼요. 뭔가 어디 몰두해서 그 일을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 정신. 네.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손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분 특히 그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또 가창력으로 가창력의 대명사라고 하면 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윤신혜 씨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머나 어머나. 예, 윤신혜 씨 어서 무대로 오십시오. 더 아유, 앉아, 앉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더 날씬해지고 더 이뻐지고 말이에요. 네. 신인 데뷔 같아. 네, 이번에 다시 데뷔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새 앨범이 꽤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쯤 됐고요. 네. 뭐 디스크 자켓이나 네, 윤신혜 씨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열정, 정열적인 무대 매너와 가창력의 대명사라고 그랬는데 발표한 노래들이 사실 다 그랬고요. 우선 윤신혜 씨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그 태워도 아닙니까? 뚜둥 열애. 열애. 그다음에 무슨 천년 고목, 무슨 DJ에게 DJ 참 그 그거 음악은 제발 들지 말아요. DJ. 근데 그래서 윤신혜 씨의 빈자리가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간혹 길이나 어디서 이렇게 팬 여러분들 만나면 그 반응도 다양할 테고 뭐라고들 그러세요? 첫 번째로는요, 윤신혜 맞냐고 아, 여쭤보시고요. 하긴, 네, 네.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요즘 왜 활동 안 하냐고, 왜 뜸하냐고 자꾸 여쭤보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아. 네. 그 할 겁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 얘기 대답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런 무슨 의무감 같은 것도 좀 들고 그랬어요. 예. 아니 얼만큼 그래 심혈을 기울여서 음반을 만들면 그래 작업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그래? 네, 이번 거는 조금 너무 이제 공백이 많다가 나오니까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2년 걸렸어요. 네. 곡 모으고 녹음하고 또 뺐다가 또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번 노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난 그 궁금한 게 어떤 거요? 이번에 이제 춤은 어떻게 추요? 네, 이번에는 옛날에 했던 열애, 뭐 천년, 나는 19살이요. 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는 다시 그 재녹음을 했어요. 모든 걸 음악 같은 걸요. 네네. 그리고 또 신곡은 김명곤 씨, 또 이호준 씨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명곤 씨, 이호준 씨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라고 해도 그룹 사운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랑과 평화 예, 그 예. 오리지널 멤버들이고 예. 그분들이 이제 곡을 줬다 이거예요. 예, 예, 아주 실력가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연주나 작편곡에 있어서는 정말 대가들인 분들인데 예, 그분들의 곡을 받았어요. 너무 만족하고요. 뉴 펑키 리듬 있는 거 하면은 네. 이제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로 또 준비했고요. 조금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 중에서 그럼 패션이라는 곡인가요? 네네, 김명곤 씨 작곡. 작사도 네. 또 이분 아주 유명한 김신곤 네, 씨. 김신곤 씨. 그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했는데 잠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윤신혜 씨하고는 거의 한 명곤 씨. 20 몇 년을 그러니까 뭐 8군 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팀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해오면서 가요계 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이렇게 정말 훌륭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부터도 정말 자타가 공이 나는 실력 있는 가수이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 활동을 안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음악을 평생 동안 놓을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끝까지 아마 이렇게 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열심히 하시리라 믿어요. 지루했어
지금 레코딩하는 모습이에요. 수입하는 모습이에요. 녹음실이 엄청 이렇게 생겼다. 저 안에 이제 엔지니어가 이거 이제 안에서 다 보고. 예, 예. 가수 혼자만 싹 들어가가지고. 멋있다. 디렉터가 있는 거. 최고사요. 저는 보면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없나 봐요. 들고 가시네요. 있는데 들고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아. 보면대 놓고 하고 편할 때가 있어요. 기사님에 따라서 노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번엔 아주 잘 아, 해주신 것 이거 같아요. 신나네요, 음악이. 네. 아이고. 아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오고 끼가 줄줄 흐르는지 모르는데 평소에는 그 끼가 다 얼로 도망가요. 조용하고. 조용하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나. 왜 그래. 자기도 그렇게 생각 좀 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윤내숭을 아시냐고.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계시니 조심스럽고요.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요. 이게 노래할 때 보면 소리도 크고 뭐 마음대로 하잖아. 폭발적이고 말이죠. 광적이잖아, 네. 무대에서는. 예. 엄 선생님 딱 그러시니까 저도 손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헤비메탈 그룹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아유 좀 크게 하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성격은 좀 뭐 노래하고 뭐 다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차분하고 어떨 땐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와일드하다고요? 네네. 지가 와일드 해봤댔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아 나도 좀 와일드한 면이 있구나 하는 건 어떨 때 느끼셨어요? 글쎄 어떨 땐 성질이 참 급한 편이에요. 그럴 땐 좀 느껴요. 예. 예. 그 일반적으로 대화만 해갖고는 뭐 아주 조용하고 그냥 뭐 네. 누가 말 시키기 전에는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할 뿐 같단 말이에요. 예. 그 어떤 사람 그 무대에서 보고 그 정열적인 아주 정말 윤신혜 씨 보고 말이죠. 평소 때도 그런 줄 알고 뭐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했다든가 하는 우스운 얘기는 없어요, 그래? 끼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글쎄요, 저는 친구들 만나고 좀 마음이 통하면요 말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아예 말씀을 안 시키는데 어떨 땐 좀 아쉽죠.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있어요. 그 마음이 통하고 이러면은 네. 얘기도 쫙 나오는데 그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닫고 있다 이거군요. 예, 택림 씨하고 말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방송 전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쏙 좀 다물고 그래서 그냥 나도 택님 씨하고 나도 택님 씨하고 말 잘해요. 좀 그렇게 해야지. 예. 아, 어떡하죠? 자, 이제 스타일인데 뭐 본인은. 근데요, 끼라는 걸 우리가 겉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연출이거든요. 윤신혜 씨 무대 나올 때 보면 오늘도 이 어떻게 머리라든가 무슨 의상이라든가 대담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누가 좀 코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나요? 예, 코치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의상 입거나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제가 그룹 사운드를 해가지고요. 아마도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 락의 헤비메탈, 뭐 락이나 뭐 소울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듬도 많이 타게 되고 막 부르짖는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스타일도 그런 식으로 정해졌고요. 또 개성을 살리다 보니까 또 그런 면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한 번을 서도 보통 연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 하는데 머리는 어떻게 하고 예, 예. 신발은 뭘 신고 예. 옷은 어떻게 예, 우리 같이 활동했던 그 가수들은 굉장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신경 많이 쓰겠지만
그때는 우리 무슨 쇼 프로그램 하나 있다면 의상실 먼저 달려가기 바빴었어요. 예, 그만큼 자기 개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옛날에 참 그때는 아무도 안 했던 거 그 스핑크스 머리라고 그랬나 막 예,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나올 적에 참 그 대단한 머리인데 그때 참 그 머리 많이 유행시켰죠, 그죠? 예, 지금 들으면요, 우리 동네 그 슈퍼 아주머니도 그 머리를 하셨더라고. 아직도? 나한테 예예 그 했었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 머리가 무슨 스타일이냐고 꼭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별명으로 뭐 초가지붕 머리, 뭐 라면 머리,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좋아하면은 팬들도 그 따라가잖아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좋아하시니까 그럼. 윤신혜 씨 머리하고 그런 윤신혜 씨가 말이에요. 네. 참 어떤 여건상의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답답하고 또 팬들은 더하고 본인은 뭐 그 속은 말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저 거의 저 쇼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보면은 답답하고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모든 복합적인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다른 뭐 평범한 사람들 살듯이 좀 살아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유행에도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속이 좀 상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누구하고 손을 잡고 앨범을 더 좀 빨리 낸다든가 이런 시도는 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요즘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너무 젊은 그 층이 다 저기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어갈 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잘 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 젊은 층 위주로 많이 갔고 또 중견 가수들의 자리가 없었고 예.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었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생각해요. 예. 방송이 어느 순간부터 매체가 이렇게 모든 게 젊은이들만 해도 괜찮은데 이 10대 취향으로만 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근데 이 엽서 보내시거나 막 언니할 그럴 겨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안 이해는 돼요. 해요. 네. 근데 좀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조사 이런 거 하면은 엽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딱 전달돼서 하는 시스템은 없나? 그러면 충분히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의사 선생님 진찰기 되듯이 전화기를 갖다 대시오 그러면 O요 X요 그럼 타르르 되는 거. 근데 윤신혜 씨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나는 물론 진짜 눈에 콩고불이 씌어서 시집가 갖고 그만뒀지만 자꾸만 뚱뚱해는 지는데 말이죠. 나는요 살림만 하고 앉았는데 후배들 막 푹푹 뿌옇게 그냥 커오죠. 그거 스트레스 그래도 윤신혜 씨는 덜 받은 것 같아. 난 스트레스 받아갖고 밥만 먹어갖고 이렇게 돼지같이. 아이 무슨 말씀을. 그거 보면 참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네, 저도 먹을 땐 잘 먹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끼니 때마다 챙겨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네. 그럼 뭐 건강 상태는 괜찮고요. 예, 그래서 저 진단은 자주 받아요. 이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은 좋다 그래요. 자, 그럼 다행이고요. 네. 또 그렇다고 전혀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지방 공연 같은 거 좀 덜어 하셨잖아요. 예, 공연이 있으면 가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동안 제가 건강하면서도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난 적이 있죠. 네. 공연 갔다가 예, 예. 아 공연 갔다. 공연 갔다가 아니라 가기 전날 하루 전날인데 맹장이 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공연은 한 달 전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안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구인데 아픈데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 공연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좀 스케줄 예. 좀 그게 안 옮기고 되죠. 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예. 지방 그 공연이 한번 잡히면 어기면 모든 손님 여러분에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중과의 약속이. 그렇죠. 약속이. 공인의 어려움이 이제 그런 건데 예. 또 집에 좀 슬픈 일이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웃어야 될 그때 그 괴로움이라든가 또 아플 때가 참 이게 견디기 힘든데 예. 연기도 못하고 예. 그래서 무대에서 의자 놓고 했어요. 앉아서. 예, 앉아서 했어요. 노래가 나와요. 그래도 진통제 맞으니까 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힘들었어요. 지독하다. 그 좀 박수가 더 많이 나왔겠어요. 그, 네? 예, 박수가 2배로 났어요. 동정 박수 앞에서. 네. 참, 네. 건강이 참 그래서 우선입니다. 우리 참 제일 위로하기 좋은 게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난번 지방 공연 당시에 급성 맹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어려움을 딛고 공연했던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실 분, 그 당시 공연 관계자를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녁 6시 내지 7시에 병원에서 링게롤 거꾸로도 참석을 하겠다, 출연을 하겠다. 뭐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는 뭐 다시 태어난 기분이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앰뷸런스가 딱 오고 뭐 닥터가 같이 동행해서 이게 오니까 야 이거 하겠나. 근데 이제 이게 팬들들이 보는 눈이 저렇게 아픈 거를 알면은 사실 얼굴만 보여줘도 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노래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하겠다고 한번 뭐 무대에서 쓰러져도 무대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 저는 말렸어요.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자. 근데 윤신혜 씨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축해 해달래요. 그 무대 올라가서 조마조마 우리들은 다 그 뒤에서 보고 있는데 3곡 이상을 열창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뭐 팬들이 그만해도 되겠다. 또 이렇게 아프신데 그래야 뭐 일어나서 참 뭐 기립박 서고 뭐 이런 정도였죠. 이런 정도.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우리 공연협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결식 학생들 돕기 이제 모금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윤신혜 씨를 이번에 섭외를 매니저하고 좀 대충 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날 무사히 다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 대구 팬들은 윤신혜 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내려오셔가지고 좋은 공연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혜 씨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공연 그 주최하신 분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노래해야 되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얼마나 그 속이. 참 그 보면 윤신혜 씨가 노래에 웃고 노래에 울고 정말 노래 때문에 참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래? 노래 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려서? 예. 뭐 구매학교 다닐 때도 먼저 손 들고 나가서 노래했고요. 안 시켜주면 오히려 서운해할 정도로 네 그랬었어요. 가수가 될 그런 조짐이 어려서부터 일단 보였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쟤는 뭐 꼭 연예인 시켜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자랐고요. 네. 윤신혜 씨 형제는 많습니까? 형제 많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참 그 노래하겠다 그러면 옛날엔 참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반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상도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참 오랜만이야 여러분 기억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윤신혜 씨의 데뷔곡이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세요?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 크게 열애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열애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말씀하세요. 예,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 신성현 선생님하고요. 또 나온다. 영화. 안인숙이. 씨하고 같이 했던 별들의 고향 주제가가 있어요. 예. 나는 19살이어요. 네. 그때 그 근데 곡이 그게 바이브레이션 다 빼고 쭉쭉 네네. 불러서 웬 소녀가 부른 줄 알았거든요. 저희 DJ 하면서도 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신혜 씨였어요. 지금도 퀴즈로 나와요. 퀴즈로 노래 퀴즈로 나와요.
그런데 그 참 예쁜 노래가 데뷔 그 곡으로 했는데 그 속에 있어요. 경아,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맞아요. 그거 네. 있죠? 네, 그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참 타격을 많이 받았다며. 예, 그 어떤 거? 그 대사만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대사가 넣어가지고 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금지곡이었었어요. 방송 금지가 됐죠. 예, 예. 같이 누워봤다 그래서. 예. 원 예전분 아니 그러니까 방송 도 그게 어떤 노래냐면요. 참 예쁜 노래죠. 그 신성일, 안인숙 두 분이 주연했던 거고요. 네. 저 해야? 지금 그러면 목- 대사를 목이 엄선님이 쉬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신선생님 역을 하고 엄선님이 그 경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꼭 껴안아 주세요. 아, 맞다. 맞죠? 예. 내 입술은 참. 아니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래를 다 하고 노래를 노래가 안 될 것 같아요. 키나 이 정도. 난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 안 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하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경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거. 아저씨. 내 입술은 아니 작은. 행복해요. 꼭.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함께 해보는군. 정말 행복해요. 꼭 껴안아주세요. 나를 꼭 껴안아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영화 그 대사 때문에 막 우스갯소리로 장난들도 많이 하고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입술은 작은 술잔이에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거 그지? 나오는데 제가 빼고 하려고 네. 바로 그랬었던 윤신혜 씨.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열애 발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한참 동안 또 그룹 생활을 하다가 8군인가요, 네. 그러면? 8군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그룹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그 국제가요제 때 제가 맞아. 공연이 공연이 어느 분 곡이죠? 최정은 선생님. 열애 작곡하신 최종현 선생님. 그 내가 노래도 좀 특이했어요. 던지듯이 가사를. 네. 내가 먼저 말했나 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말했나 봐. 와! 제스처도 와! 예. 그래가지고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예. 그때 큰 상은 못 받았어요. 본상 진출만 했어요. 아유, 그럼 입상이죠. 뭐. 예. 그러다가 열애를 발표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끌기 시작하다 열애로 비로소 네. 탑스타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었어요. 예. 근데 열애 다음에 고목 천년 뭐 대곡 스타일로 가다가 예. 이 좀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무슨 맨날 학생들은 공부하라면 싫어하는데 무슨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안돼 뭐 예. 선생님이 뭐 그 예, 그랬어요. 항의 안 들어왔어요 학생들. 항의한 뭐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은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단가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도 정해서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합시다를 발표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속죄하는 기분으로 좀 산들바라는 곡을 또 제가 내놨었어요. 예, 산들바는 산과 들과 바다로 바다. 나와서 좀 쉬면서 마음과 몸을 좀 튼튼히 하자 그런 곡을 제가 발표했었어요. 예. 산들바. 그 무슨 예. 통장도 있잖아요. 예, 모은행에서는 그 통장 산들바 통장도 있어요. 네. 그런 윤신혜 씨 노래 때문에 나온 겁니까? 제 노래보다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그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걸 널리 보급시키려고 통장까지 만들었죠. 예. 네. 이렇게 열창을 하는 그런 무대, 또 정열적인 그런 제스처라든가 그 시원한 성량, 가창력 여기에 비해서는 아주 이렇게 무슨 소담스러운 면이 있는지요. 네. 그렇게 아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요. 예, 참 좋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강아지도 제가 키우고 있지만은요. 예, 참 좋아합니다. 그 꼭 안아보고 싶고 그래요. 아기가 예, 예. 아이들을 특히 애기들 이뻐하고 그러는 사람 지금 선하지 않은 사람 없다 그러는데 그럼 실제 아기를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래요? 제일 힘든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건 엄생님이 사실 물어보시려고 글쎄요. 했던 얘기. 시집을 가야지 일단 애를 낳는데요. 제가 결혼이 좀 안 했으니까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대답하기도 힘들죠 이제. 그렇죠. 지치고. 많이 여쭤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뭐 꼭 결혼을 안 하겠다, 또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꼭 뭐 하면 하는 건데 세월이 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옆에서들 많이 서두르고 그러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제가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럼 선이라는 걸 좀 보시지 그래요. 선이요. 글쎄 친구가 소개한다 그래서 그냥 뭐 선이라는 것보다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인연이 아닌지 안 되더라고요. 예. 때가 되면 다 되지 뭐. 예,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은 음악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입장. 근데 그 아이들 이뻐하고 뭐 그러셔가지고 최근에 또 어딜 다녀오셨다 그래요? 예, 예. 제가 라파엘의 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 아동인데요. 예. 그게 시각뿐이 아니라 중복 장애이네요. 중복 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예.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너무 보니까 참 제가 새삼 다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반면에 또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거길 좀 다녀왔어요. 네. 자, 그럼 그 모습을 화면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네. 라파엘의 집이요. 예, 예. 네. 이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가 인사동에 있어요. 네, 네. 예, 그 동네는 참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봉사? 네, 저 학생들 학교요? 네. 안 해볼까요? 1대1 학습을 하고 있어요. 저쪽 방은. 예,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물리치료실이에요. 네.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아이고. 네. 이제 시간 정해서 저렇게 걷는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예, 예. 예. 저 아동도 시각장애다. 또 다른. 그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요. 중복 장애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 주변의 어린이들입니다. 예, 너무 힘들어해요. 예. 저렇게 산책도 나가고 하거든요. 가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예. 올 때 발길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더 있고 싶고 그랬는데, 예. 저 주변에도 사실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알리지 않고. 저도 사실 몇 번 갔었거든요. 예. 갔는데 저렇게 중복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으로 갔어요. 그 안성기 씨하고 몇 번을 갔는데 배우. 네.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거기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알고 누구 아저씨 그랬는데 이제 몇 번 가니까 알아요. 그걸. 그걸 소개를 안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준비한 공연하고 전 그 사회를 보고 그러는데 그냥 뭐 가슴이 메이고 막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이쪽에서 저희에게 또 무슨 글을 좀 보냈어요. 예. 라파엘의 집에서 그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박현미 그라시아라는 분이 글씨도 예쁘게 엄쌤하고 제 앞 사랑방 앞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맹란 이택림 씨. 저는 라파엘의 집 주간교사 박현미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저희 라파엘의 집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인 교사들의 작은 둥지지요. 시각장애 아동들은 모든 걸 직접 만지고 느껴봐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는 라파엘에서 3명의 아이를 맡고 있어요. 시각장애이며 지체장애를 가진 상화는 선생님들이 서 있기를 시키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방귀를 뽕뽕 끼는 재미있는 녀석이지요. 큰 눈과 큰 입으로 소리내며 활짝 웃으면 세상을 다 밝게 하는 상화입니다. 누구나 보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혁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아에 하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요. 공부할 때는 너무나 진지해서 의자를 끌고 선생님을 따라다닐 정도랍니다. 막내 초록이는 두 오빠들 틈에서 자라는 귀염둥이지요. 뇌성마비라 걷지 못하지만 쫑알거리며 말도 곧잘하는 수다장입니다. 요즘은 기기, 구르기, 앉기 하며 라파엘을 휘젓고 다니는 여장군이지요. 제 아이들 이야기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모든 선생님들이 맡은 아동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셔서 저희 아동 칭찬만 하면 공주병, 왕자병이란 별명이 붙어서 조심해야 할 정도랍니다. 어맹란 이택림 씨, 예쁜 아이들과 친절한 교사들이 함께하는 라파엘의 집에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라시아 올림. 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베풀겠다는 건 늦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같이 좀 나누고 베풀고 이런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 유진혜 씨 궁금하다 그랬더니 새 앨범 준비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네네. 참 기다리면서 예. 새롭게 앨범을 내면서 이젠 누가 만나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나 앨범 준비하려고 그랬다. 네. 맞아. 지금 아직 그렇게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동료나 선배, 후배들이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한번 북돋워주고 싶으세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예. 항상 저는요 지금 혼자 먼저 했는데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그 같이 그 시대 때 같이 했던 뭐 먼 시대는 아니지만은 네. 같이 했던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하면 힘도 되고 또 분위기도 조성되기 때문에 더 활동하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요계 발전도 위해서도 많은 발표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준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 한 그러니까 10한 7, 8년에서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 그때 굉장히 이은하, 가요 그렇죠. 네, 이은하 이은하 씨, 뭐 예, 현수 씨는 하고 있죠.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혜은이 씨, 뭐 김연자, 혜은이 씨, 뭐 남궁옥 김수희 씨, 씨, 뭐 김수희 씨, 화려하다. 네, 히트곡도 많았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 계시지만 앞으로 아마 좋은 곡 내놓고 나오리라 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참 그 기회가 좋았어요. 그 최백호 씨가 낭만에 대하여 딱 냈을 때 최백호 씨의 그 다른 가수.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이 공백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예. 주변에서는 야 또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동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참 하면은 예, 예. 이 기회에 더불어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도 뭐 좋습니다. 방송 예. 측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하세요. 뭐 최백호 씨는 저하고는 뭐 말씀 많이 안 나누지만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는 사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도 허락을 받아서 제가 취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편곡도 다시 하고 노래만 좀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도 제가 가사를 좀 주십사 하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번에도 주실 거라 믿어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벽 씨는 열심히 하시는 예. 편이시죠.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곡을 내놨으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또 화면에 안 나오면은 활동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화면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음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겉으로 내 보여주시면 저희가 활동하기가 더 편할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뭐 노래만 한다 그래서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야 하니까 앞으로 박수 좀 성원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부들이니까 엽서를 보내고 방송국에 전화하고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어떤 경우에 좀 모였을 때라든가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얘기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이러면 야, 이 노래 좋더라. 예.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잖아요. 막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예. 중년층 이상에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고 또 매스컴 쪽에서도 그런 자리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건재한 모습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패션이라는 노래가요. 네. 이 옷이라는 패션의 의미보다도 이 우리가 요즘 IMF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 IMF를 좀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 작사가 그래서 마음의 하더라고요. 옷을 입어라. 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열심히 좀 뛰어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윤신혜 씨의 그 정열과 또 시원한 가창력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반가우셨을 겁니다. 새로운 노래 4년여 만에 우리 곁으로 다시 왔는데요. 진짜 이번에 큰 사랑을 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 또 시원한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끝으로요. 그 순서는 윤신혜 씨의 새 노래를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그대 오지 않는 이유. 그대 오지 않는 이유. 예, 예. 네. 이호준 씨 작품. 이호준 씨, 조용필 씨 오랫동안 위대한 탄생에서 그룹을 하셨던 예, 분이죠. 예. 그 그대 오지 않는 이유 들으면서 오늘 사랑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노래 청해 주세요. 아직 방 안 가득한 저 창밖에 비와 그대 모습 생각 없이 기대어 멀리 사라져가는 힘없는 그 어깨를 보고 있었어. 그땐 다시 돌아오리라 믿었던 거야. 우리 사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은 많아져가도 오래도록 발소리는 그 문 앞에 멈춰지질 않았어. 알 것 같아. 온 밤을 다 새도 그대 오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대는 모르는 사람의 연인 되어 버린 거야. 자, 나무 있지? 그래. 자야, 나를 찾는 거다. 그래. 자야, 나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이 멍충아. 그래서 어머니랑 항상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안 따라해봤죠. 못 내요. 예, 예. 저희는 그게 특기예요.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걸 따라. 그럼요. 저는 누가 그 흉내를 못. 와, 똑같아.